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도봉산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서울 창포원에 왔습니다. 지금은 11월 첫째 주라 사실 창포원을 둘러보기에 적당한 계절은 아니지만 초겨울의 풍경은 또 어떠할까 하는 호기심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916입니다. 서울 창포원 안내판입니다. 16,000평 정도의 크기의 네모난 모양이고 다양한 식물 군락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구 왼쪽으로는 창포원 건물이 보입니다. 공원의 이름이 영어로는 서울 아이리스 가든이라고 적혀 있네요. 앞에는 거대한 붓꽃 조형물이 보입니다. 사실 서울 창포원이라는 이름은 혼돈을 주는 이름입니다. 창포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절 중에 하나인 단오날에 머리를 감았던 식물인 창포를 떠올릴 텐데요. 창포와 붓꽃은 생김새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식물입니다. 창포원의 한가운데 있는 연못입니다. 연못의 입구에는 출입 금지, 연못에 들어가지 마세요. 수심이 깊어 위험합니다. 라고 쓰인 표지판이 보입니다. 나중에 어린이들과 오게 된다면 특히 조심해야 할 듯 하네요. 천둥오리 암컷 2마리가 열심히 먹이 사냥을 하는 중이네요. 수컷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붓꽃과 창포는 다른 식물입니다. 이곳 서울 창포원의 영어 이름이 서울 아이리스 가든인데 아이리스는 붓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무지개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붓꽃과 같은 과인 꽃창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붓꽃과 창포를 헷갈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붓꽃의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가 단오입니다. 단오날에는 창포가 무성한 물가에서 멱을 감았습니다. 여자들은 창포 이슬을 화장수로 쓰거나 애군을 쫓아내기 위해 창포 뿌리로 만든 비녀를 머리에 꽂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몸속에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창포물을 다려 먹기도 했고요. 창포를 다리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창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친숙한 식물은 아닙니다.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창포는 멸종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창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나라에는 이곳 서울 창포원과 함께 거창에 창포원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창 창포원은 2021년 2년 전에 개장을 하고 규모는 이곳보다 8배 정도 더 큽니다. 앞에는 징검다리와 억새풀이 보입니다. 사실 억새와 갈대는 다른 식물이지만 모양이 비슷해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게 산에서 만나면 억새, 물 주변에서 만나면 갈대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도봉산의 선인봉, 자운봉, 만장봉이 아주 가깝게 보입니다. 초겨울로 접어드는 화창한 날에 최고봉들이 선명한 자태를 보여주네요. 지금은 어디를 가도 열매를 매달고 있는 모과나무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예상외의 전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갑차네요. 웬일일까요? 호기심에 올라가 보니 탱크도 보입니다. 알고 보니 창포원 바로 옆에 도봉산 평화울림터라는 또 다른 공원이 바로 붙어 있네요. 지금은 평화를 염원하는 어린이들이 미술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를린 장벽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지 벌써 33년 전이네요. 우리 한반도에도 빨리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다시 창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나무와 같은 상록수들이 심어진 늘 푸른 원입니다. 창포원 건물 뒤에는 북카페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창포원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라는 안내판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은 공원이나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것이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카페와 야외 의자들이 보입니다. 지금은 야외에 앉기에는 쌀쌀한 날씨입니다. 붓꽃이 한창 피어있는 봄과 여름에 이 의자에 앉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겨울로 접어드는 11월 첫 주에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 창포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